마치 동네 나들이를 나온 듯 반팔 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유유히 지구대 안으로 들어선 한 남자.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는데 자수하러 왔다. 이제 옆에도 그 옆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칼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집어내죠. 회칼을. 대낮에 흉기까지 들고 찾아와 자신의 살인을 자백하러 왔다는 남자. 그는 누구일까?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음. 2002년이나 2003년경이었을 것이잖아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난다. 지금 오래된 사건이라. 대구 수성구 동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살인을 분명히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자수하러 왔고. 지구대 측에서는 즉시 상황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 그 당시 발생한 실제 미제 살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상황실로부터 자수 내용을 전해들은 대구 수성경찰서 박준식 형사의 머릿속엔 순간 오랜 세월 차마 놓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뭐 직감이랄까 할까? 옛날에 이 살인 사건 터지는 날도 조금 약간 집에서 있으면서 대기하면서 쎄한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그날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화 오기 전에. 근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이. 자신이 담당했던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해갖고 딱 두 방 찔렀는데 그냥 앉아서 자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빼갖고 그냥 딱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박 형사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인 걸까?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 3월 24일 이후 수백 번을 오고 또 왔다는 살인의 현장. 여기 누워있던 장소 최초 발견된 피해자? 팔을 하늘로 벌리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피해자? 네. 새벽 2시경 이곳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인근에 살고 있던 33살의 가정주부 서 씨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어깨에서 확인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는 각각 14cm, 13cm의 깊이에 달했고 특히 가슴의 상처는 심장을 관통해 간까지 손상을 입힐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다른 흔적 없고 반항하는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가슴에 찔른 거죠. 아주 기습적으로 찔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장으로 들어갔어요.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의 골목길. 반항할 새도 없이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공격하고 숨이 끊어져가는 그녀를 방치한 채 호련히 사라져버린 잔혹한 살인범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을 향해 다가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저기서 왔거든. 저기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이래 오는데 남자 한 명이 이래가 가더라는 거예요. 뛰어서. 목격자는 자신의 곁을 스쳐간 범인의 인상착의 일부를 기억해냈습니다. 차기 상태, 검정색 옷 입고 밑에도 검정색인지 하고 키가 한 173에서 5 사이, 상고 머리 형태, 모자들 안 썼으니까 나이는 한 30대 초반, 이렇게. 얼굴을 기억했나요? 얼굴은 약간은 기억을 했어. 비슷한 사람 몇 명 생각나오면 못 찍을지 싶어요. 그 당시에. 상하이 모두 검은색을 입고 상고머리란 30대 초중반의 남자. 그는 대체 누구일까? 혹시 강도살인의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하지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도 몸에 지니고 있던 귀금속들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성범죄와 연관 지을 만한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 맞고 저 맞고 해서 차를 보면서 침 뱉은 것도 있으면 닦고 옆에 이쪽 도로에 이제 담배꽁초 중에도 조금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일일이 주워서 이걸 다 했었어요. 정말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한 개도 없었어요. 서 씨를 살해한 자는 누구인가? 6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끝내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되어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 씨가 살해당한 지 11년 만인 지난 5월 10일 공소시효가 아직 4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호련히 자신이 살인범이라며 자백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듣고 인적사항을 받아 적었는데 내가 리스트에 뽑고 있던 그 당시 수사했던 용의선상에 있던 놈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죠. 그는 정말 서 씨를 살해한 범인인 걸까? 경찰은 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담당 형사에 의해 사건 관련 정보들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을 조사자로 투입했습니다. 이거 자수서 쓴 거 맞죠? 예, 맞고 예.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다는 살인사건에 대해 어떤 말을 꺼낼까? 기억나는 대로 해보세요. 그 피해자 기다리는 거요? 네. 150명? 수성 일가에서 했죠. 수성 일가고 무슨 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수성 좀. 거기 근처에 공원 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공원입니다. 그 장소를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지 마세요. 저 그 동네 가기 싫거든요. 오래 지나버린 시간 때문일까? 범행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강 씨는 진술이 거듭될수록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양옆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왼쪽에 집 같은 게 쭉 있었어요. 오른쪽은 차들 쭉 대놓고 공원 비슷한 게 우측에는 우측에는 공원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녹색 펜스 비슷한 거 그거 저런 거 같은데요. 녹색 펜스 그러니까 테니스장처럼 뭐. 강 씨는 사건이 있기 11시간 전인 3월 23일 오후 3시경 동대구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사거리에서 내려 범행 현장 근처까지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10여 년 지나서 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원 같은 울타리 뜨끔 놀래요. 그 울타리 밑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다. 현장 상황을 누구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공원 같은 울타리가 있고 차들이 주차된 이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하거든. 오후 3시경 범행 현장 인근에 도착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해가 지길 기다렸다는 강 씨. 어둠이 내리자 그는 PC방을 나와 범행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진술합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공원 비슷하게 있고 차 대놓은데 걸어 올라갔죠. 하다가 사이가 약간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차 사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담배 피고 있었죠. 담배 위에 딴 거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담배 피우는 게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일단 신발 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특별히 그 신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나가서 보니까 사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누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라고 이씨입니까 김씨입니까 뭐 그렇게 기억납니까 대충? 그게 제가 13년, 12년째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컵시에요, 그러니까. 왔는데 누구세요? 대전에서 돈 빌린 적 있죠. 그러니까 이때요. 그러면 돈 주소.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딱 잡았어요. 그 순간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서 그 여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어떻게 소리였어요?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갖고 저도 놀라갖고 집에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몸통을 찌르는데요. 몸통? 예. 그 분명히 하체는 제가 안 찔렀거든요. 상체? 예.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던 흉기에 의한 상처는 심장이 위치한 가슴 중앙과 왼쪽 어깨 두 군데였습니다.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상수 소리가 하고 그냥 빼고 찌르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공격하고 이어서 왼쪽 어깨를 공격했다는 그의 진술은 피해자 상처 부위와 일치했습니다. 혹시나 뭐 입었죠? 저는 아래 위 검은색 옷에다가요. 신발도 검은색, 안에는 남방 검은색 입었고요. 그리고 신발도 검은색이다. 강 씨가 진술하는 사건 당시의 복장 또한 목격자가 봤다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이 걸어왔던 사거리 큰 길 쪽으로 달아난 강 씨는 택시를 타고 대구를 벗어나 인근 구미로 향합니다. 풀게이트로 가는 구미 가는 거 말고 저쪽에 국도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파공산 그쪽으로요. 거기 택시 같은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풀게이트로 말고 다른 길로 가자고. 칼을 어떻게 했죠? 안주머니에 잠바 안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택시를 타고 구미에 도착한 강 씨는 다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향합니다. 대전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지인인 이 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거 좀 버려주세요. 그랬어요. 묻지 말고 좀 버려달라고 그냥 그랬으니까요. 형한테 주게는 좀 그때 줬는데 언제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제서야 자신이 범행 때부터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등을 모두 벗어들고 지인의 집을 나섰다는 강 씨. 그는 인적이 드문 강가로 가서 이를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2004년 3월 24일 새벽 2시 대구 수성구에서 벌어졌던 서씨 살해 사건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린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사건 전반에 관한 그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범행 전에 어떻게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했는지 그 경로와 범행 이후에 그 현장을 도주하고 택시를 타서 다시 어떻게 대전으로 가게 되었는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범행 동선이나 그 과정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경험했던 일이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범행 동기에 관한 강 씨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때가 누군지 압니까? 저는 원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해 여성들을 했죠? 시켜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대전의 사채업자 최 씨가 대구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빌려준 돈 700만 원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으로 50만 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범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죠. 어떤 사실? 돈 받으러 시킨 사실은 없다. 그런 사실도 없고 대구 쪽에 뭐 돈 빌려준 사실도 없다.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한테 독촉 전화나 전화 한 통화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대전에서. 근데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끼어있는 사람이가 피해자고 알기만 해도 괜찮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사건과 관련한 강 씨의 진술 중에서 사채업자 최 씨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처리를 부탁했다는 이 씨입니다. 저는 그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랑 대대신분한테 형을 준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또. 강 씨가 그즈음 자신의 집에 온 적은 있지만 그의 진술처럼 칼을 건네받은 기억도 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도 없다는 겁니다. 사채를 받으려다가 서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던 강 씨. 그런데 강 씨가 서 씨 사건 바로 직전에 연루되어 복역했던 사건도 바로 대전에서 있었던 사채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주부였어요. 사채폭력이죠. 사채폭력. 예. 예, 돈 빌려주고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은 소위 말하면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받아서 그 사람들 협박하고 뭐 일부 이제 좀 폭행하고 그런 거죠. 채무자로부터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낼 정도로 잔혹했던 사채업자일당. 사건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은 일당들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된 강 씨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 것은 2004년 3월 11일. 그로부터 2주도 채 되지 않은 3월 24일에 대구에서 서 씨가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사채폭력으로 10개월형을 살기 전 또 다른 범죄 경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1999년, 그러니까 사채폭력 사건이 있기 4년 전에 강도 상해건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여주인의 목을 찌른 겁니다. 1995년 군인의 신분으로 강도상해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치고 나온 지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일으킨 범행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강도 상해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렇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공격성이나 범행에 대한 충동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절이 정말 떨어지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 사람의 범죄 패턴에서 사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순간적으로 본인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에만 충실한 이러한 형태가 보이거든요. 초범에서 재범, 그리고 세 번째 범죄에서 네 번째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의 재범 주기는 3년에서 1년, 그리고 2주로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뭘 뜻하는 걸까?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외부로 일어나는 일들, 어떤 현실의 본인이 괴로운 부분들을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그 피해자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대화가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자신의 폭력성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가벼운 부분일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갖고 있는 그 결핍된 초자의 상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는 자신이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 상대방이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딱 잡았어요. 어디 팔인가 어깨인가 하여튼 잡았는데 잡으니까 소리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소리였어요? 으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빼갖고 그냥 찔렀는데. 자신은 돈을 갚으라며 약간의 행동을 취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지른 비명에 놀라 우발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평행하잖아. 이 사람 말은 이렇게 숙였는데 이렇게 찔렀다면 방향이 칼을 좀 빌려볼게요. 예를 들어 숙이셨다고 그래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갖고 숙이셨다고 그래봐. 숙였는데 이렇게 찔렀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칼날의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잖아요. 이쪽 칼날이. 근데 지금 상처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있는 상처는 칼날의 면이 뒤쪽으로 향하는 데가네. 강 씨가 진술한 대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칼날면의 방향이 앞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는 뭘 뜻하는 걸까? 하면 이렇게 돌아서는 거를 이렇게 찔렀으면 칼날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신의 상처는 피해자가 범인과 마주한 상태에서 가슴을 공격당한 후 뒤돌아선 상태에서 또 한 번 공격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할 때의 상황에 대해 강 씨가 진술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빠짐없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 뱉으라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확 해갖고 그래 심장에 한 방 맞고 뒤에서 찔렀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뒤돌아 도망가는 사람을 찌른 행위까지 과연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강 씨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지금에야 자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동네 사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 40만 원 갖고 생활한다고. 설정에는 작년 초에 저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전주로 이제 와가지고 오자마자 수급 신청을 공격한 거예요. 홍합 절제술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원한 것도 있었어요. 절제술을 그때 해야 되는데 본인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죄를 털어놓은 이유는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참담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던 걸까?